안녕하세요. 상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선택 삽입 삭제 범위 지정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를 편집을 할 때 이 단축키를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데이터 편집을 하다 보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동 선택 삽입 삭제 범위 지정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방향키를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구성은 열은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XFD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6384열 A부터 XFD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번호를 보게 되면 컨트롤 아래 방향키로 눌러보시면 148,576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1 스타일이라고 하죠. A1 스타일의 상대적인 내용이 R1, C1 스타일이 되겠죠. 반면에 Shift 방향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 안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들을 합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같은 경우는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빈 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많이 사용해서 범위 지정을 합니다. 상하좌우 데이터 모두 선택 가능하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할 때 언급해 드렸던 Shift Enter, Enter, Shift Tab, 탭이 있죠.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Shift Ent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Shift 탭은 왼쪽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선택 속의 선택이라고 해서 탭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선택된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 시트 간 이동이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트 간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페이지 업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전체 범위 지정을 하는 방법도 컨트롤 A, 컨트롤 별표,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별표,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도 해당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름 상자를 이용한 범위 지정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에 셀이 비어 있을 때 컨트롤 아래 방향키로 눌러 보시면 지금 N144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이 G3이죠.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 클릭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콜론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N144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N144 엔터. 자, 이렇게 해서도 범위 지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로 해서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빈 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이름 상자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유용하고요. 또 이름 상자를 이용을 할 때 유용한 점이 뭐냐면 J7셀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리고 콤마 K5셀을 클릭을 한다.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범위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도 범위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정 가능하겠죠. 그렇게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만이 아닌 이름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다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바와 시프트 스페이스바가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같은 열범위 지정이고요. 시프트 스페이스바는 행범위 지정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기호가 있고요. 컨트롤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루틴이 함께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코드에다가 지금 셀 포인터를 갖다 두고요.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열범위 지정이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열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열을 삽입하고 싶을 때 행렬 삽입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기호잖아요. 이 시프트가 들어간 이유는 키보드 좌판에서 보시면 숫자 키패드에는 더하기 기호가 하나만 있는데 문자판에서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기호와 등호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Shift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trl Shift 더하기 기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한 다음에 바로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기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트롤 마이너스로 해서 열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프트 스페이스 바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내용을 범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시프트 스페이스 바, 자, 행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기호로 해서 행을 삽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컨트롤 마이너스로 해서 행을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바,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컨트롤 마이너스, 그리고 시프트 스페이스 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 네 가지는 함께 사용하는 루틴으로 사용하시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틀 고정이죠. 이렇게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표 머리글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필드명이. 그럴 때 이제 유용한 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보기 탭으로 가셔서 틀 고정을 눌러서 이렇게 틀 고정을 눌러야지만이 틀 고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Alt WFF를 바로 눌러가지고 해당 내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lt WFF 바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해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Alt WFF를 눌러주면 이 내용이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lt WFF 틀고정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만약에 A0001이라는 데이터 제24 셀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Alt W FF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틀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틀 고정 방법입니다. 표 머리글만 틀 고정을 할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데이터를 끊어내서 이렇게 틀 고정을 할 건지 그건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동 선택 삽입 삭제 범위 지정 단축키에서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축키들을 알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 편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